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의 비선 의혹을 끊으려면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를 공개 저격했습니다. 그동안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검찰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발언들을 하긴 했는데 이번엔 좀 더 수위를 높였습니다. 대통령실은 불쾌한 분위기가 느껴지지만 공개 대응은 자제하는 모양새입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주말인 오늘 다시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을 언급했습니다.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의 발언 공개, 김영선 전 의원의 측근 명태균 씨 파문 등 김 여사 비선 의혹에 대한 우려를 씻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공개 요구한 겁니다.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서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이틀 전 자신에게 비판적인 대통령실 인사들을 공개 비판한 데 이어 이들을 교체해야 한다고 한 발 더 나아간 겁니다. 대통령 비서실의 비서 일각이든 간에 그렇게 익명성 뒤에 숨어서 민심과 동떨어진 얘기할 게 아니라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여론 재판을 하자는 거냐는 당내 비판에 대해 국민을 강조하며 거세게 반박한 겁니다. 국민들이 그러면 법과 원칙과 상식을 반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한 대표는 앞서 어젯밤 동남아 순방에서 돌아오던 윤석열 대통령을 공항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며 악수했습니다. 앞서 출국 때는 재보궐선거 유세 일정을 이유로 공항에 가지 않았지만 순방 뒤 귀국길엔 마중을 나간 겁니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발언에 대해 아무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내부에선 재보궐선거 뒤 불거질 수 있는 책임론을 의식해 김 여사와 대통령실을 자꾸 거론한다는 불만스러운 기류도 읽힙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16일 재보선 이후 독대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 한 대표는 일정이나 의제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말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재보궐선거 막판에 실언과 설화가 터져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전임구청장이 뇌출혈로 숨져 치러지는 이번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두고 국민의힘이 원인을 제공한 혈세 낭비라고 언급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폐륜 발언이라고 공세에 나섰고 민주당은 파문 확산을 막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초접전이던 부산 판세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라 선거를 앞둔 마지막 주말 여야 지도부는 모두 부산을 찾았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왜 하게 됐습니까? 국민의힘이 공천을 잘못해서 혈세가 이번 선거로 도대체 얼마나 낭비되고 있는 겁니까? SNS에도 보궐선거 원인 제공, 혈세 낭비하게 만든 국민의힘이라고 썼습니다. 고 김재윤 전 구청장은 뇌출혈로 숨졌고 이 때문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건데 이걸 두고 국민의힘 탓을 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열심히 일하다 돌아가신 분을 모독하는 폐륜 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도 김 의원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에 착수하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순직 사실을 모르고 선거법 위반으로 알고 나온 실언이었지만 분명히 잘못된 발언이라며 고인과 유족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부산 금정은 전통적인 보수 텃밭이지만 최근 정부 여당의 지지율 하락과 야권의 후보 단일화로 초박빙 접전이 펼쳐져 왔습니다. 막판 설화로 표가 움직일 수 있다 보니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도부는 선거운동 마지막 주말 부산 금정으로 출격했습니다. 금정구청장 한 명을 뽑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운명을 여러분 손에 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2차 심판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람 되긴 어려워도 괴물이 되지 말자는 얼마나 그런 폐륜적인 언어에 화가 나 있는지를 표로써 보여주십시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야권 3파전이 펼쳐진 전남 영광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어제부터 이틀간 치러진 사전투표 최종 투표율은 서울교육감 8.28%,
부산 금정 20.63%, 인천 강화 27.9%, 전남 곡성 41.44%, 영광 43.06%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며 사진을 공개하고 같은 일이 또 벌어지면 군사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있는 평양 상공이 여러 차례 뚫리고 체제를 비판하는 대북 전단까지 살포되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무인기를 누가 보냈는지도 관심입니다. 먼저 양소연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노동신문 1면에 실린 북한 외무성 성명입니다. 지난 3일과 9일, 10일 심야 시간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한국 무인기가 침투해 삐라를 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위권에 따라 보복을 해야 할 중대한 정치군사적 도발이라며 국방성과 총참모부, 군대 각급은 대응 준비에 착수했고 또다시 무인기를 침범시키면 즉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0일 노동당 본부 청사 상공에서 포착된 무인기와 대북전단 살포 모습, 수거된 전단 사진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엄중한 군사적 공격 행위이다. 북한이 거친 표현으로 군사 보복까지 경고하고 나선 건 김정은 국무위원장 신변에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는 평양 방공망이 뚫린 게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평양은 미사일 발사대만 500여 대가 있는 최고 수준의 방공망을 갖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3차례나 방공망이 작동하지 못했고 3일과 9일 2차례는 무인기를 포착도 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통신을 교란하는 재밍이라든가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작은 표적의 무인기를 막는 데는 상당히 현격한 한계가 있습니다. 김정은 체제 유지의 핵심 기반인 평양에 대북전단이 살포된 것도 위기감을 고조시켰을 거란 분석입니다. 이 한국에 의해서 자신들의 평양이 뚫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건데 위협도를 높여서 내부 단합을 모색하기 위해 무인기를 누가 보냈는지도 관심입니다. 전문가들은 공개된 사진 속 무인기가 적어도 5kg 이상의 전단을 운반할 수 있는 걸로 분석했습니다. 또 평양까지 최소 150km, 왕복으로는 300km 운항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군용급이거나 그에 버금가는 무인기로 평가했습니다. 도발의 빌미가 될 수밖에 없는 무인기를 통한 대북전단 살포를 우리 군이 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의견입니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하는 민간단체도 현재로선 없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 한강에 대한 관심이 가히 폭발적입니다. 인터넷에선 한강 작가의 어느 책부터 읽으면 좋을지 작품 리스트를 공유하기도 하는데요. 책은 이미 동이나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큰 응원과 관심에 한강 작가가 어젯밤 짧은 첫 소감을 남겼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의 한 대형 서점입니다. 하루 전만 해도 한강 작가의 책이 수북이 쌓여 있었는데 오늘은 일시품절이라는 안내문과 함께 다른 책이 놓여 있습니다. 어제 대형 서점에서만 30만 부가 팔리면서 재고가 동난 겁니다. 검색대에 가서 검색을 해봤는데 없길래 다른 책들도 다 품절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라도 읽어볼까 했는데 없어서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주말을 맞아 가족과 함께 서점을 찾은 나들이객들도 아쉬운 마음에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한강 작가님 상 수상한 거 보고 조금 저희도 책 한번 사볼까 해서 왔는데 책이 완판됐다고 해서 다른 책, 애기 책 좀 둘러보고 있었어요. 한 작가가 운영하는 책방도 SNS에 공지를 올리고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시민 발길이 이어지면서 책방 앞은 온종일 북적였습니다. 열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닫았어도 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쏟아지는 축하와 응원에 기자회견을 고사했던 한 작가는 어젯밤 110글자 분량의 짧은 첫 소감을 내놨습니다. 수상 소식을 알리는 전화를 끊고 나자 천천히 현실감과 감동이 느껴졌는데 하루 동안 거대한 파도처럼 따뜻한 축하의 마음이 전해져 온 것도 저를 놀라게 했다며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작가 한강을 향한 해외의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는 내년 미국과 유럽에서 번역본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채식주의자는 이탈리아어 연극으로 무대에 올라오는 25일부터 넉 달 동안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주요 도시에서 관객들과 만납니다. 연극은 독일어로도 제작되는데 내년 5월에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첫 공연이 열립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어제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와 독감 백신의 무료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보건당국은 동시 접종을 권하고 있는데요. 특히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통해 중증을 예방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올해 81살인 이동선 씨. 합니다. 왼팔엔 코로나19 백신, 오른팔엔 독감 백신, 두 가지 백신을 하루에 맞았습니다. 지난해처럼 올해도 동시 접종을 선택한 건 병원을 2번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특별한 부작용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임 같은 데도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한꺼번에만 맞아 놓으면은 계획이나 그거 잡기가 좀 편해서. 실제로 65세 이상 중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을 신고한 비율은 두 백신을 함께 맞은 경우가 코로나19 백신만 맞은 경우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도 동시 접종을 권하고 있습니다. 동시 접종하시면 조금 이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백신의 효과나 안전성 측면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 감염자가 급증했던 코로나19는 8월 이후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4주 사이 호흡기 감염증으로 입원한 환자 10명 중 3명은 여전히 코로나19 감염자고 65세 이상은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 화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병원 사정마저 열악해 고령층의 백신 접종은 필수라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이 중환자실들이 제대로 지금 구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어쨌든 예방접종 통해서 중증으로 진행하는 거를 반드시 막아야 되거든요. 오는 15일부터는 70세 이상, 오는 18일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까지 코로나19와 독감 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